사람들이 이제 백내장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백내장의 질환이 왜 생기는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건데 우리 눈은 이제 검은 동자 뒤쪽에 보면은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정체는 이제 말랑말랑하고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하다 해서 수정체라고 불려집니다. 사람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제 수정체고 이 수정체가 깨끗해야지 잘 보이겠죠. 이 부분에 단백질 때가 끼고 뿌옇게 되면서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정상적인 눈하고 백내장의 눈의 차이를 볼까요? 왼쪽에 선명한 이제 아기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백내장에 있는 눈은 불투명한 셀로판지를 앞에 대고 이제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투명한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오면은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노랗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백내장 있는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 동작 중심부가 하얗게 보여져요.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눈이 이제 하얗게 이제 보인다 얘기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예요. 정말 심한 백내장일 수도 있고 일부는 이제 익상편이라고 흰 막이 끼는 이제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는 이제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내장을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백내장의 원인이 뭘까요?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연령이에요. 나이죠, 나이.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4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은 이제 백내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 흰자를 생각해 보세요. 달걀 흰자가 이제 원래는 투명해요. 근데 이게 열을 가하면은 이제 변성되고 이제 하얗게 먹음직스럽게 되잖아요. 백내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투명하게 빛이 잘 통과되는 게 이제 이게 단백질 변성으로 뿌옇게 가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이 많고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나라에서 백내장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합니다.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은 한 번쯤은 이제 백내장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가끔씩 이제 한눈씩 이렇게 가리면서 보는 게 다른지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노화 이외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당뇨, 이제 고혈압이 있고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좀 더 잘 생기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이제 항암제 이런 걸 장기간 이제 복용했을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쳐서 발생하는 이제 외상성 백내장이나 또 이제 자외선 노출이 이제 많은 경우, 음주, 흡연 이제 이런 많은 생활 습관 등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 딱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이 백내장 종류가 있어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거는 동일하지만 수정체 안에도 혼탁의 위치랑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과숙 백내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혼탁이 있고 초기 백내장에 비해서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제거가 이제 어렵고 이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과숙 백내장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이랑 좀 연관이 있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낭 백내장입니다. 말 그대로 전낭 백내장은 수정체 앞쪽으로 발생하는 백내장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아토피 같은 질환 있는 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전낭 백내장이 많이 발생해요. 세 번째는 이제 후낭성 백내장입니다. 수정체 후면에 이제 백내장이 있고 눈의 중심부를 그러니까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적은 혼탁으로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스테로이드, 이제 다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잘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안 보여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 이제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가리는데 이게 좀만 넓어져도 중심부를 아예 가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변은 보이는데 바로 앞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 잘 보이세요. 이런 경우는. 백내장인데 나 정말 너무 수술하기 겁나니까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약물 치료는 약을 쓰면 좋아지죠. 그런데 백내장의 약물 치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내장이 생기면은 불투명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약물 치료가 백내장을 이제 완치할 수는 없지만은 초기라면은 이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진행을 억제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드름을 짤 때도 적당히 잘 익었을 때 짜야지 피부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백내장도 안약만 사용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기에 백내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내장이란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 생겼을 때는 이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만 백내장 치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수술 방법은 이제 이미 혼탁해진 이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를 하고 원래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이제 인공 수정체를 이걸 대체한다. 그렇게 해서 선명한 시력을 이제 얻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진료 볼 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언제쯤 수술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답변 드리는 게 일단은 자기 수정체를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내 수정체의 기능과 인공수정체 기능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을지 비교를 해보시고 더 좋거나 이제 비슷하면은 본인 걸 쓰고 만약에 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공수의 기능이 더 좋아요. 그럼 그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반문하죠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비교하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 얘기도 들었고 오셔가지고 수술도 이제 준비하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백내장과 노안 이 두 개에 대해서 노안 백내장도 있다 들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노안 자체의 백내장이 이제 대두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이제 수명도 지금보다 좀 짧았고 이제 50대 후반이면 이제 정년 퇴직하면서 사회활동을 잘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60대가 넘어서도 이제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와 몸은 노년이지만 이제 중년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노안이 많이 부각되고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노안 인공수정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노안 수술할 때 쓰는 게 노안 백내장 이제 인공수정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각각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의사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 수술하는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지에 따라서 중요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업무에 맞게끔 이제 맞춰줘야 되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이제 내시경 하는 의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시경 할 때 내가 가까운 게 중요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내시경만 하는 거지 가까운 꼬매거나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준대요. 자기는 중간거리만 중요하대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 업무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걸 맞춰가지고 그 렌즈를 선택해서 수술해야 되는 거죠. 의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겁이 많거나 이제 무덤덤해가지고 잘 안 보여도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안 불편하면은 그냥 내 거 쓰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잘 안 보이는 이제 시력적 증상이나 이제 뿌옇게 보이거나 일상적인 불편함이 생긴다면은 이제 상담해보고 백내장 정도가 뭐 3단계 이상이면은 이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절개하는 것도 예전에는 더 넓게 열었는데 최근은 이제 2mm 정도 굉장히 최소로 구멍을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빠르고 다음날 바로 0.8 이상 나오면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해요. 그래서 겁만 하신 분들도 이제 용기 내셔도 돼요. 수술 시간도 빠르면 이제 5분, 10분 정도에 끝나고요. 가끔은 정말 이제 너무 빨리 끝났다고 보호자분들이 와가지고 수술 잘 된 거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이제 오래 걸릴수록 이제 균의 침투 기회가 많고 각막이 더 많이 붙는 거라서 최소 시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백내장 자체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별로 많이 안 불편하고 지레만 하시면 최대한 참으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70대 이상의 분들은 이제 시력이 안 나오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불편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수술하는 게 좋아요. 백내장이랑 이제 비문증의 차이점은 백내장 자체는 우리가 이 눈의 공간을 봤을 때 눈 앞에 수정체가 있고 뒤에 유리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백내장은 이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오고 안 보여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문증이란 거는 눈 뒤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혼탁 자체의 개념인데 눈 뒤쪽엔 유리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면은 그 혼탁 때문에 빛이 들어온 걸 가려요. 그럼 그게 검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탁 때문에 빛을 가려서 증상이 생긴 건 동일하다 하지만 위치 자체가 다른 거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비문증이 있을 때는
이 유리체 자체 혼탁이 있을 때 이게 가려져가지고 검은 점이 보이는 거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이거는 뭐 적응하시면 되는 건데 이 구멍이랑 자체가 망막에 만약에 구멍 때문에 생겨가지고 문제다. 그럼 이 망막을 레이저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망막이 홀라당 벗겨지면서 이제 망막 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이랑 증상 자체는 좀 더 응급질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을 와야 되는 증상, 최소한 이럴 때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그냥 일단 첫 번째,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나이 때문에. 그러면은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나는 병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내가 만약에 양쪽을 비교했는데 시력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대칭이 있다, 이런 게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 또 이제 이런 뭔가 가리는 증상. 가리는 증상이란 거는 백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눈 안에 보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어떤 내가 시력적인 증상과 가리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오셔야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는 것 자체 점점 멀어지는데 내가 너무 멀어졌는데도 안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핸드폰 글자 자체가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커질 때는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 보여요. 남이 봤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크게 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럴 때도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봐야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 하러 왔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는 넣지 마세요.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이 대체제인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백내장을 제거하면은 잘 보인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백내장을 제거하면 무조건 렌즈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단초점 렌즈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멀리가 잘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백내장 수술의 종류가 아니라 렌즈의 종류를 선택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 자체에서 실비의 정형 범위란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질병이기 때문에 실비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고 저는 질병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비급여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한해서 안 되는 부분 자체를 실비회사 측에서 인정을 좀 안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실비회사 측에서는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또 적용을 해줘요. 예를 들어 만압이 상승하거나 수술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적용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은 실비가 적용이 되는 거고 백내장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실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2달 전후에 백태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백내장 렌즈가 들어갔으면은 렌즈를 이제 잡아주는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 자체에 혼탁이 오는 거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 그래요. 후발성 백내장 오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세포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이 후발 백내장이란 거는 이 백내장 수하고 남은 이제 찌꺼기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뒤쪽을 가리는 경우인데 세포 증식이 빠른 젊은 나이일수록 더 빨리 오는 게 있고 또 수술하면서 이 안에 있는 찌꺼기 자체를 잘 제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찌꺼기 남는 경우에 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후발 백내장 자체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제거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이제 유착이 되는 경우에는 렌즈를 이제 좀 오그라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제 왔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 떼낀 것 자체를 레이저로 제거하면 되는 거라서 2달 정도 이후부터는 조금씩 침침해지는 게 있다. 그럼 한 번쯤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백내장 수술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신경 써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저희 안약 같은 걸 드려요. 안약을 드리는 이유는 눈 안에 이제 이 염증 자체를 최소화시켜요. 염증이랑 이제 균 같은 걸 최소화시키는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걸 좀 써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수술 이후에 이제 중심부 신경들이 좀 덜 붓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이 좀 덜 생기는 이제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제 안약들 써주시는 것 자체가 수술 이후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감염이에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 얘기한 것처럼 안약을 잘 넣어주는 시기가 필요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역 잘 넣고 좀 지침을 좀 따라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